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른 봄부터 가을까지 끝도 없이 심고 수확하기를 반복할 수 있는 텃밭작물 8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8가지 작물 공통된 4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8가지 작물 모두 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폭풍 성장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짧게는 30일, 길게는 60일까지도 언제 심었는지에 따라서 재배 기간에 차이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 감안하셔가지고 언제 심고 또 언제 수확할지 계획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몇몇 작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벌레 피해가 거의 없는 텃밭 작물이기 때문에 무농약은 물론 비료까지 사용하지 마셔가지고 유기농으로 재배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몇몇 작물 같은 경우에도 벌레 피해가 아주 많은 작물임에도 불구하고 농약을 전혀 치지 않고 재배할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해 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하는 8가지 작물 모두 다 추위에 아주 강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와 같은 작물들을 4월이나 5월달에 접어서야 씨앗 파종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는데요. 이렇게 4월달, 5월달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중부적 기준으로 했을 때 3월 중순에서 3월 하순부터도 충분히 씨앗 파종할 수 있는 작물들이니까요. 무한으로 반복해서 심는 것은 물론이고 좀 빨리 심으셔가지고 더 많은 수확량을 확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렇게 8가지 작물들 재배 기간도 짧고 그리고 밭에서 계속 심고 수확하기를 반복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우습게 볼 작물이 전혀 아니거든요. 밭에 대량으로 심어 재배하는 고추나 고구마, 감자 못지않게 활용도가 아주 높은 작물들이니까요. 부작물은 물론이고 주작물로 심어도 손색 없는 작물들이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8가지 작물 꼭 체크하셔가지고 올해는 다른 작물 심는 중간중간 심는 것은 물론이고 주 작물로도 한번 심어 재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형무인데요. 소형무 하게 되면 적합무가 우선 떠오르시죠. 20일무라고도 불리고 작지만 무이기 때문에 언제든 심고 수확할 수 있지만 영하의 기온으로 떨어진다는 일기예보가 있다면 바로 수확 진행해 주셔야지만이 바람 들지 않은 이 적합무를 수확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적합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빨간 소형무라고 해가지고 다양한 소형무 품종이 있으니까요. 매 이렇게 적합무 씨앗만 구입해서 심었다면 올해는 이렇게 다양한 품종의 소형무를 재배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적합무 또한 빠르면 3월 하순부터도 충분히 심어줄 수 있고요. 이렇게 조금 추운 시기에 심어주게 되면 재배 기간이 20일이 아닌 한 달 정도 소요될 수 있고 그 이후 날이 완전히 풀린 다음에 이 적합무 씨앗을 파종하게 되면 정말로 20일도 안 돼서 이 소형무를 수확해 드실 수 있으니까요. 텃밭 메인 작물을 심고 텀이 남았다면 이 소형무를 심어가지고 꼭 한번 재배해 보세요. 큼직한 무하고는 전혀 다른 식감과 맛이 있기 때문에 한번 심게 되면 아마도 꾸준히 심어 재배하시게 될 겁니다. 다음은 열무인데요. 열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소개해드릴 8가지 작물 중에서 가장 충피해가 많은 그런 텃밭 작물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남들보다 조금 일찍 씨앗 파종하게 되면 벌레 걱정 전혀 하지 않고 이 열무를 재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날이 풀린 이후에는 어쩔 수 없이 친환경 농약이 됐든 일반 화학 농약이 됐든 농약을 치면서 재배해야지만이 청벌레 피해를 막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열무 같은 경우에는 대량으로 재배하기보다는 두세 평 정도의 작은 공간에 심어 재배하기 때문에 농약을 치기보다는 한냉사를 씌워가지고 재배 진행해보세요. 그러면 언제 열무 씨앗을 파종하든 무농약으로 이렇게 열무를 재배 진행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열무 또한 이른 봄부터 가을까지 수차례 심고 수확하기를 반복할 수 있는 작물인데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라고 한다면 날이 완전히 풀린 5월달 이후에 이 열무 씨앗을 파종하게 되면 벌레 피해는 물론이고 추대가 빨리 올라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말 그대로 재배 기간이 점점 짧아지는 것인데요. 혹시라도 추운 시기에만 이 열무 씨앗을 파종했고 이렇게 날이 완전히 풀린 시기에 열무를 재배해 본 경험이 없다면 추운 시기에 열무 재배한 경험만 바탕으로 해서 수확 시기를 결정하게 되면 낭패를 볼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주말 농부의 경우라면 이렇게 날이 완전히 풀린 5월달 이후에 열무 씨앗을 파종하게 되면 일주일 뒤에 수확하기보다는 오히려 일주일 전에 수확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파인데요. 대파 또한 언제든 심어 재배할 수 있는 작물이에요. 모종은 물론이고 씨앗 파종도 언제든 땅만 녹았다면 심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말씀도 해주실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하는 작물이 심고 수확하기를 반복할 수 있는 작물인데 대파는 한번 심어서 월동까지 시키는 그런 월동 작물 아닌가 라고 말씀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대파 같은 경우에는 수확 시기가 정해져 있는 그런 텃밭 작물이 아니에요. 한 차례 심어가지고 한두 달만 키워가지고 모두 수확해도 전혀 문제되지가 않고요. 반대로 한 차례 심어가지고 월동도 시킬 수 있고 아니면 이 2가지 방법을 혼합해서 수시로 심기와 수확하기를 반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월동 재배까지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 경우라고 한다면 보통은 대파 같은 경우 2차례 정도 심어 재배하는 편이에요. 이른 봄에 씨앗으로 파종하고 그리고 가을 정도에 다시 모종 심어 재배하는 편입니다.
대파 같은 경우에도 충피해가 어느 정도 있는 텃밭 작물이에요. 심지어는 이른 봄에 이 대파를 심었다 하더라도 벌레 피해는 피해갈 수가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파 모종이나 씨앗을 파종하기 전에 꼭 토양살충제를 뿌려주신 이후에 이 대파를 심어주신 것이 바람직하고, 대파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물빠짐이 좋은 곳에다가 심어 재배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텃밭에서 가장 물빠짐이 좋은 곳에다가 이 대파를 심어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시금치인데요. 시금치 또한 추운 겨울을 제외하고는 언제든 심어 재배할 수 있는 텃밭 작물이에요. 그리고 다른 작물과 마찬가지로 5월달 이후 이렇게 따뜻한 기온에서 시금치 씨앗을 파종하게 되면 30일에서 40일 차만 돼도 충분히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수확을 미루기보다는 빨리 수확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금치를 연중 재배하기 위해서는 품종 선택이 참 중요한데요. 9월달, 그러니까 가을에 시금치 씨앗을 파종할 경우에는 월동까지 고려하셔가지고 월동 시금치 씨앗을 구입해서 파종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봄부터 가을까지 연중 재배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연중 재배 가능한 씨앗 품종이 따로 있어요. 이와 같은 시금치 씨앗을 구입하셔가지고 연중 재배를 해주시면 됩니다. 시금치는 언제 파종해도 벌레 피해가 거의 없는 그런 텃밭 작물이다 보니까 농약 칠 필요 없이 재배를 이어나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통 시금치 심는 시기 하게 되면 4월달 정도로 보통 알고 계신 경우가 참 많은데요. 이렇게 4월달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3월달에도 충분히 이 시금치 씨앗을 파종할 수 있으니까요. 땅만 녹았다면 전국 어디든 시금치 씨앗을 파종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늦가을 땅만 얼지 않았다면 10월달에도 충분히 이 시금치 씨앗을 파종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10월달 늦은 가을에 이 시금치 씨앗을 파종하게 되면 그에는 싹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다음에 봄에 어김없이 이 시금치 싹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다른 텃밭보다도 더 빨리 이 시금치 씨앗을 파종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더 많이 한 공간에서 이 시금치를 계속해서 수확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소개해드린 텃밭 작물 거의 대부분이 기온이 올라가면서 추대가 금방 올라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찍 심지 않게 되면 한순간 추대가 올라와서 수확 진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다른 텃밭보다 2, 3주 정도 더 빨리 파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아욱인데요. 아욱 또한 중부지역 기준으로 했을 때 3월 하순부터 언제든 씨앗 파종 가능한 텃밭 작물인데요. 그렇지만 보통은 봄과 가을로 나눈다면 3월 하순부터 5월달까지 봄 파종을 많이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을 파종 같은 경우에는 8월부터 9월까지 파종을 진행해 주십니다. 사실 아욱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제와 조금 어울리지 않는 그런 텃밭 작물일 수도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텃밭 작물 대부분이 씨앗을 심고 빠르면 30일에서 40일 차에 수확 진행하고 계속해서 심고 수확하기를 반복할 수 있는 텃밭 작물이지만, 이 아욱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심어가지고 한 차례만 수확해 먹을 수 있는 텃밭 작물이 아니에요. 소금 수확해서 먹고 심지어는 곁순을 받아가면서 지속적으로 수확해 먹을 수 있는 텃밭 작물인데요. 그럼에도 소개해드린 이유라고 한다면 아주 이른 봄부터 가을까지, 아주 더운 여름을 제외하고 봄부터 가을까지 지속적으로 씨앗 파종할 수 있고, 심지어는 병충해가 거의 없다 보니까 누구든 쉽게 재배할 수 있는 아주 기특한 작물이기 때문인데요. 심지어는 아욱 씨앗 같은 경우에는 동주자라고 해서 약으로도 쓰이기도 하는데, 잎부터 씨앗까지 무엇 하나 버릴 수 없는 아욱, 올해 한번 꼭 심어 재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열무와 함께 항상 소개해드리는 얼갈이 배추인데요. 그 이유라고 한다면 역시나 밥 만드는 과정이 거의 동일하고요. 그리고 재배 기간도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날 심어가지고 같은 날 수확 진행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열무김치 담글 때 이 얼갈이 배추를 섞어가지고 담그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매년 이 두 가지 작물을 엇갈려서 심었다면 올해는 함께 심어가지고 열무김치를 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얼갈이 배추 또한 열무와 마찬가지로 이른 봄에 심어 재배할 수 있지만 이렇게 일찍 심지 않게 되면 그 이후, 그러니까 4월이나 5월 달에 씨앗 파종하게 되면 벌레 피해가 정말 많은 것이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벌레 피해 없이 이 얼갈이 배추를 재배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다른 텃밭보다 2, 3주 전, 그러니까 중부지역 기준으로 했을 때 3월 하순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 시기에 얼갈이 배추 씨앗을 파종해 주시고 이후에 따뜻한 날씨에 이 얼갈이 배추 씨앗을 파종했다면 재배 중간에 유기농자재 농약을 방지하거나 아니면 한냉사를 씌워가지고 벌레 피해를 막는 그런 방법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상추인데요. 상추 또한 연중 재배가 가능한 텃밭 작물 중에 하나예요. 추위에도 아주 강하기 때문에 월동 재배까지도 가능한데요. 저희 경우에는 심지어 10월달 정도에 씨앗 파종을 해가지고 노지 텃밭에서 이 상추 모종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올해는 이렇게 겨울에 노지에서 육묘한 상추를 가지고서 봄에 심어볼 계획인데요. 이렇듯 상추는 언제 씨앗을 파종하든, 그리고 상추 모종을 구할 수 있다면, 그리고 땅만 녹았다면 언제든 이 상추 모종도 심을 수 있으니까요. 매년 4월이나 5월달 이렇게 날이 완전히 풀렸을 때와 9월달 정도에나 이 상추 모종이나 씨앗을 파종했다면 올해 이렇게 이른 봄에도 씨앗 파종을 한번 해보시고요. 조금 늦게 씨앗 파종이나 모종 정식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알고 계시듯이 상추 같은 경우에는 벌레 피해가 거의 없는 텃밭 작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가 접근하기 아주 좋은 텃밭 작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올해 처음 텃밭을 가꿔 본다라면 오늘 8가지 작물 중에서 가장 추천드리는 텃밭 작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추하게 되면 품종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품종이 제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10가지 종류가 넘어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텃밭에 많이 심어 재배한다라고 해서 우습게 볼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품종의 상추를 한 공간에 심어주게 되면 텃밭을 아주 풍성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라고 한다면 상추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심어 재배하게 되면 그 수확량이 정말 많아요. 나눔을 진행해도 남을 정도로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품종을 텃밭에 심을 경우에는 1년 중 언제든 심고 수확하기를 반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1년 동안에 번갈아 가면서 수차례 다양한 품종의 상추를 심어 재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8가지 작물 거의 대부분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작물이든 아주 더운 시기인 여름에는 재배 진행하기가 참 어려워요. 추위에는 매우 강하지만 더위에는 약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추를 여름 재배할 경우에는 그늘막을 설치해준다던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품종 선택도 참 중요한데 이렇게 여름에 적합한 품종이 또 따로 있어요. 이런 이유에서 여름에 상추 씨앗을 파종하거나 상추 모종을 심을 때에는 사계절 전용 씨앗을 구입해서 심어주거나 그리고 여름 전용 모종을 구입해서 심어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쪽파인데요. 쪽파하게 되면 8월 말에서 9월 초에 심어주는 아주 대표적인 텃밭 작물이죠. 저도 처음에 이 쪽파를 심을 때는 딱 이 시기에만 이 쪽파를 심어 재배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차례 이 쪽파를 재배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쪽파 종구만 구할 수 있다면 언제 심어도 문제되지 않는 것이 이 쪽파예요. 오늘 소개해드린 8가지 작물과 마찬가지로 조금 추운 시기에 심어 재배하게 되면 재배 기간이 길어질 뿐이고 그리고 조금 따뜻한 시기에 이 쪽파를 심어주게 되면 재배 기간이 또 단축된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른 봄에 이 쪽파를 심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쪽파 종구를 봄에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봄에도 쪽파를 심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봄 쪽파 재배를 거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이런 이유에서 제가 올해는 쪽파 종구 수확 시기가 보통은 5월달 정도나 돼서야 가능한데 좀 일찍 쪽파 종구를 수확해가지고 봄에 한번 심어볼 계획이에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성장하는지 영상으로도 한번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쪽파를 이렇게 8월이나 9월달에 심지 않고 쪽파를 구할 수 있는 6월이나 7월달 이렇게 조금 일찍 종구를 심어 재배하게 되면 쪽파 값이 가장 비싼 시기인 추석 시기에 맞춰가지고 이 쪽파를 수확 진행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작물 재배 과정에서 심는 시기에 대한 고정관념을 좀 깨게 되면 정말로 마트에 갈 일 없이 다양한 작물들을 수시로 수확해 드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8가지 작물들 꼼꼼히 체크하셔가지고 텃밭 놀리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심어 재배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 작물로도 전혀 손색 없는 작물들이니까요. 이와 같은 작물들 올해 같이 심어 재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